옛날 어느 마을에 이대감이라는 부유한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넓은 땅과 재산을 모으며 큰 기와집에서 살았지만 아내를 일찍 여의고 외동아들 이현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아들이 장성하면 며느리를 맞이해 우리 가문을 더욱 빛내야지. 이대감은 나이가 들수록 하루빨리 좋은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 이현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이었어요. 고운 용모의 말씨가 공손한 여인이었지요. 이대감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나도 믿어보마. 그렇게 해서 설이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지요. 결혼 후 설이는 지극히 효성 깊은 며느리처럼 행동했어요. 시아버님, 따뜻한 떡국을 끓여드릴까요? 아버님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방을 다시 꾸미겠습니다. 이현은 아버지를 알뜰살뜰 챙기는 설이의 모습에 흐뭇함을 느꼈지요. 설이는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휴, 저 늙은이 언제까지 살아있을까? 재산이 많다는데 도대체 언제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대감이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어요. 하인들끼리 수군대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며느님께서 그러셨다잖아. 시아버지가 오래 살면 골치 아프다고. 이대감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이대감은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기운이 넘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 깊어가던 중 이대감이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며느리 설이가 하인들에게 내뱉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오래 살아계시는 거야?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밥 되면 나와서 뭘 더 달라고 하질 않나? 하인들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설이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지요. 저 떡 며칠 된 거지? 어차피 시아버님께 드릴 건데 그냥 내놔. 이대감은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저 아이가 나를 일부러 괴롭히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며느리는 이대감이 아들에게 일을 고자질할까봐 언제나 교묘하게 행동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언제나 다정한 척을 했어요. 시아버님, 오늘은 특별히 약밥을 해드렸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 제가 더 잘 모셔야죠. 이현은 그런 아내를 보며 우리 설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감이었구나 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없는 사이 설이는 계속 시아버지를 무시하고 괴롭혔지요. 이대감은 여러 번 아들에게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현은 무조건 아내의 편을 들었어요. 설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입니다. 오해하신 것은 아닐까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잖아요. 이대감은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인데도 내 아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대감은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무시하고 상한 떡을 주는 것 정도였던 며느리의 행동이 이제는 아예 노골적인 학대로 변해갔어요. 방 청소를 하지 않고 먼지를 가득 쌓이게 놔두고 이대감의 방에는 난방을 하지 않았지요. 게다가 새로운 옷을 사주지 않고 낡은 옷만 입게 하였어요.
이대감은 점점 기력이 쇠약해졌지요. 어느 날 밤 이대감은 몸이 너무 아파서 조용히 며느리를 찾아가 약을 부탁했어요. 설이야, 약방에 가서 약을 좀 지어줘 주지 않겠니? 그러나 설이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깟 감기 하나로 이 난리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늦은 밤에 약방까지 다녀올 순 없잖아요. 이대감은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켰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는 곧바로 아들을 불러 며느리의 악행을 모두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한다. 그날 밤 이대감은 아들 이현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현아, 내 말을 잘 듣거라. 이대감은 조용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지요. 네 아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느리가 내 방 청소도 하지 않고 내 밥상에 항상 상한 음식을 내놓는다. 내게 따뜻한 옷 한 벌도 주지 않고 감기에 걸려도 약 한 첩 사다 주지 않는다고. 이현은 순간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설이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저에게 아버님을 얼마나 모시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없을 때도 아버님을 잘 챙기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대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놈이 아직도 며느리의 가면에 속고 있구나.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다. 그 아이가 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를 뿐이지 나한테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다. 그러나 이현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오해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설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요. 이대감은 절망했어요. 이제는 내 아들마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날 밤 이현은 곧장 아내 설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설이야, 아버님께서 네가 너무 매정하게 대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자 설이는 깜짝 놀란 척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 아버님을 모시고 있어요. 아버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저를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이현은 고민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정말 오해하신 걸까? 설이는 더욱 능척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요즘 자꾸 저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제가 뭘 해도 싫다고 하시니 제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현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위로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 이야기할게. 그렇게 해서 이현은 오히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나서게 되었어요. 이대감은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내가 직접 당한 일인데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냐? 그러나 이현은 끝까지 설이를 감쌌지요.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이대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대감은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지요. 설이는 이제 대놓고 시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했지요. 어머, 아버님, 아직 거기 계셨군요. 오늘도 그냥 방에만 계시겠네요. 이 집이 곧 제 남편 것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아버님도 편해지실 거예요. 이대감은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이현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민해서 정말 그렇게 느끼신 걸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직접 확인해보면 되겠지. 그는 바로 아버지의 방을 직접 보러 가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직접 방을 한번 봐도 괜찮겠습니까? 이대감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방을 직접 본다면 네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겠지. 이현은 곧장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게 대체 뭐야? 그가 본 것은 너무나도 참담한 광경이었어요. 방 한쪽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오랫동안 치워지지 않은 흔적이 있었어요. 또 구석에는 얼룩진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겨울인데도 방 안은 냉기가 돌고 따뜻한 이불 하나 없이 덮을 것조차도 없었어요. 바닥에는 말라붙은 국물과 흘린 밥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이현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았어요. 서리가 이렇게 방치했다고? 그는 곧장 장롱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안에 있어야 할 따뜻한 겨울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 대신 이대감은 낡고 헤어진 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있었어요. 서리가 도대체 왜? 이현은 이제야 아버지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현은 곧장 아내를 불렀어요. 서리야, 아버님 방을 네가 챙긴다고 했지? 서리는 언제나처럼 능청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요, 여보. 제가 아버님을 얼마나 정성껏 모시고 있는데요. 그럼 네가 직접 아버님 방을 좀 볼래? 이현은 서리를 데리고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자 서리는 그제야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곧 재빠르게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 이게 뭐죠?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정리했었는데. 이현은 싸늘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서리야, 이제 거짓말 하지 마. 여보, 저도 몰랐어요. 하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현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현은 곧장 하인들을 불렀어요. 여봐라! 서리가 아버님께 어떻게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라. 하인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이, 도련님, 사실 며느님께서 저희에게 시키셨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아버님 몫의 떡은 일부러 딱딱한 걸 내놓으라고 하셨고 방도 청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현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괜히 하소연하신 게 아니었구나. 이현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서리, 넌 이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서리는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제가 순간 욕심이 과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욕심이 과했던 게 아니라 너는 악독했다. 우리 아버님을 이토록 모질게 대하면서 어떻게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있을 수 있겠느냐? 이현은 서둘러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대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네가 이제라도 깨달아 다행이구나.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지요. 이제 저 악독한 며느리를 이 집에서 내쫓겠다. 아버님, 여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하는 말도 모두 거짓이겠지. 이대감도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단다. 나는 이미 네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보았다. 여봐라! 짐을 싸서 오늘 안으로 내쫓거라! 그렇게 해서 서리는 결국 친정으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한편 서리는 아직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리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이미 사위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아버지를 괴롭혀서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구나.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저는 그저 남편과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아버님이 너무 오래 살아서 재산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서리의 부모는 경악했어요. 이 못된 거!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배륜아를 두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결국 서리는 친정에서도 버림받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거리로 나앉고 말았어요. 한때 부유한 양반가의 며느리로 살았던 여인이 이제는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서리가 떠난 후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계신데도 저는 아내의 말만 믿고. 이대감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네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이현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저는 너무 무지했습니다. 이대감은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이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다시 바로잡는 것이지. 그 말을 듣고 이효는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서리가 떠난 후 이현과 이대감은 서로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현은 스스로 집안 살림을 챙기며 아버지를 극신히 모시기 시작했어요. 하인들도 다시 예전처럼 충성을 다했어요. 이제야 집안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대감 어른. 이대감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비록 악독한 며느리를 만났지만 그래도 좋은 아들을 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는 천천히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상해할 일도 없고 더 이상 괴로울 일도 없었어요. 한편 서리의 악행은 마을에도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소식을 들으며 수군거렸지요. 그렇게 욕심이 많던 여자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군. 시아버지를 괴롭혀서 재산을 차지하려 했지만 결국 본인만 망했네. 몇 년이 지나도 그녀는 시집을 갈 수가 없었어요. 반면 이대감과 이현은 더욱 화목한 가족이 되어 함께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았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재산은 탐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며 진짜 가치는 정직함과 효도에 있다고 말했답니다.